이번 이야기부터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이 또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앞서 저희 안보겸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위해서 오늘 오전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 자리에 배웅을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오늘 오전 출국 배웅을 하는 모습인데요. 대통령 배웅은 통상적으로 짧게 악수와 인사만 나누는 게 공식 형식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없었습니다.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만으로도 그래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얘기를 나누지는 않을까 저희들도 눈여겨서 봤었는데 공식 절차이니만큼 간단하게 웃으면서 악수만 하고 갔군요. 거기에 이제 비서실장도 나와 있잖아요. 네. 대통령 차가 도착하기 전에 아마 여러 얘기들을 서로 간에 했겠죠. 대통령하고는 하지 않았겠지만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아마 여러 가지를 주제로 해서 가볍게 얘기들을 나눴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주제에 대해서는 24일 날 대통령과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 사전에 주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을 걸로 보이고, 더군다나 이제 26일쯤에 보면 저희가 그 재의결 절차 회부된 법안이 6가지가 있어요. 네네. 방송사법도 있고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25만 원 지원법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난단 말이죠. 네. 거기서 아마 폭넓은 그 관련된 얘기 및 민생 관련해서 국민연금 개혁 문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폭넓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 체코 순방 출발과 함께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에서는 24일에 열릴 만찬 일정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공식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추석 이후의 만찬, 여당 지도부 만찬이 이제 결정이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24일에 이제 체코를 다녀온 이후에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 만찬에서 방금 말씀하신 현안들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정부와 차별화에 힘을 써왔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그 이유, 하락세인 지지율 때문이 아니냐, 그런 의견도 많은데요. 추석 연휴 직전에 나왔던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조사 결과인데 대통령 지지율도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자, 이 지지율이 아마 여당에서 볼 때는 아마 쓰린 구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불만 섞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의 세계에서 신상이 나오잖아요. 신상이 잘 팔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차별화에 성공을 해야지 잘 팔립니다. 저는 차별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적대적 차별화가 있고요. 우호적인 차별화가 있다. 윤한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건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대통령실에서 우호적 차별화를 용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위 당정 협의회를 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논의 절대 불가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그 다음 날 8개 의료단체가 낸 공동 성명서 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이 지금 시기상조다 참여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정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인내심도 거의 좀 한계점을 향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자,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의 말이었습니다. 우호적인 차별화 좀 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답답한 심정을 드러낸 건데요. 과연 대통령실이 이런 당 내의 의견을 수용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야권에서 바라보실 때는.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크게 이렇게 좀 달라질 일은 없어 보이는데요. 아마 한동훈 대표의 차별화 시도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감정적으로도 일종의 좀 괘씸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배신하는 것이냐,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어느 정도 좀 씌워져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이 있는 국면에서 아무리 지금 의료 대란이 심각하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줄기차게 얘기를 해도 결국에 지금 추석이 지나고 정부의 입장을 보면 의료 대란은 없었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이것만 봐도 여전히 이 둘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아마 정부는 이번 추석
끝나고 나온 브리핑처럼 우리가 옳다, 의료개혁 계속하겠다 이 입장을 고수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 의료대란 국면에서 어떤 해결사 역할을 하고 싶었던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질 것이라고 봐야겠죠. 자, 여당 내부에서는 차별화를 좀 용인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야권에서 바라볼 때는 무슨 소리냐, 저건 배신자 프레임이고 절대 좁힐 수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국민의힘 일부 지도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저는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별화가 정답이라면 지금 차별화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최소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올라가야 할 것이다. 아하. 네. 근데요, 이게 아까도 지금 신지호 위원장께서 뭐 얘기하셨지만은 네. 신상품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아이폰 신상이 나와도 갤럭시 쓰던 분들은 갤럭시 써요. 네. 네, 갤럭시 신상이 나와도 아이폰 쓰던 분들 대다수가 아이폰을 씁니다. 아하.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보수라는 상품에 대한 재구매 의사를 묻는 가정이지 아하. 신상품으로 분류할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보수가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의 성공이 담보되어야 되는 것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개혁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정권 재창출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당과 정부는 이게 대체제가 아닙니다. 이거 네. 보완제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당정이 하나된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국민들께서 지지가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요,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의 고정 지지층은 그래도 34% 정도 된다라고 보고요. 네. 진보의 고정 지지층이 37% 정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30%가 붕괴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수의 전통적인 지지층조차도 네.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정부와 여당이 단결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네. 그리고 빠르게 처리해야 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등에 대한 불만들이 표시된 것으로 봐야지 이게 어떠한 다른 방향 정책성 때문에 이 지지율 30%가 깨졌다라고 보는 것은 근거가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진단과 처방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네. 있는 건 사실이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한동훈 대표가 1일 DJ로 나섰습니다.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맨 마지막에요, 선곡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또 관심을 끌고 있네요. 맞습니다. 음악에는 그리고 네 편 내 편 없으니까 혹시 뭐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음악 얘기하다 보면은 그럼요. 마지막 예. 추천곡은 비틀즈의 곡을 컴투게더는 그 비대위원장 하실 때도 말씀하셨죠. 함께하면 길이 됩니다. 이 메시지가 사실은 그 생각하고 갖고 왔고요. 아. 마지막은 뭔가 정치적으로 끝내는 게 아하. 정치인의 도리가 아닐까 해서 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옳으냐를 따질 때가 아니고 예.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다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음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붕괴 아니다 하고 또 붕괴 맞다 막 이렇게 막 논쟁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아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시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상황은 벌어진 겁니다. 그 마음을 덜어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은 해결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배신자 프레임이냐 아니면 차별화냐 이 얘기와 다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비틀즈의 Come Together라는 노래를 마지막 추천곡으로 한동훈 대표가 골라온 건데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요, 비틀즈 멤버들이 갈라설 위기에 있을 때 다시 함께 잘 해보자면서 만들었던 노래로 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한동훈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이를 떠오르게 한다. 이런 선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으로 돌아가 보면 한동훈 대표가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한 명이라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급하게 정치권으로 영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오히려 그렇게 오랜 20년직이 검찰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선 주자로서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그 곁을 내주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여당의 당대표는 대선 주자가 아닌 관리형,
으로 우리가 선출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정치적인 판단이 맞았다라고 보는데 이제 와서 컴투게더 노래 부른다고 노래 듣는다고 멀어지는 사이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도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홍삼 선물했다고 하는데 저는 본인이 직접 들고 갔어야죠. 들고 가서 대통령께 상황이 여차여차하고 국민 여론이 여차여차하니까 대통령께서 조금 마음을 거쳐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진심 어린 그 어떤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저렇게 노래 컴투게더 듣는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기엔 너무 멀리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